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미소 깊은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 베니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베니스를 둘러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벼르던 동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위해 출항하는 이탈리아 베니스 마르코폴로 국제공항에 사뿐히 내립니다. 착륙하기 직전 공중에서 보기만 해도 고색 창연함이 감도는 섬속의 베니스는 말로만 듣던 물의 도시 또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등등에 걸맞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마력을 지닌 모습입니다. 다음날 오후 늦게 출항하는 크루즈선 시간에 맞추기 위해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베니스역에 나섭니다. 우선 투어 컨덕터 안내로 베니스 본토 시내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자리한 노벤타 아울렛을 찾아갑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1시간 거리에 감각적인 약 165개의 유명 브랜드 등이 있어 베니스를 방문하는 이들의 빠질 수 없는 코스가 된 듯 합니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 사이에 끼어 고즈넉한 분위기에 이 가게 저 가게를 자유롭게 돌며 눈여기 하는 재미도 쏠쏠하더군요. 이어 이것을 벗어나 찾은 한국식당 입구에 세워놓은 수십 가지의 메뉴는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200여석이 들뜬 식당 안에 한국인들로 빈틈없이 꽉 찬 모습에 그만 샤브샤브 음식 맛보다 북적대는 분위기 맛을 즐깁니다. 그리고 묵은 호텔 로비의 CCTV에서는 베니스 구도심인 무라노 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내일 방문의 기대치를 밤새 부풀어주고 있었지요. 이렇게 반나절을 보낸 이튿날 베니스 방문의 핵심인 베니스 구도심으로 들어갑니다. 꽤나 오래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출발하여 프랑스와 이탈리아 반도를 종단하고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 아테네까지 자동차로 왕복 여행을 하면서 그냥 곁을 지나친 베니스라 그런지 남다른 소에 젖어듭니다. 베니스를 말하기에 앞서 이탈리아 하면 로마 제국과 서구 문명을 부활시킨 르네상스 시대의 풍부한 문화예술 걸작품 등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죠. 아마도 그래서겠죠. 2023년 이탈리아 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이용한 관광객은 사상 최대로 무려 1억 3,4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과연 관광 대국이라 부르고도 남죠. 그 가운데 베니스도 크게 한몫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베니스를 각인시킨 것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260년대 17년간의 마르코 폴로의 원나라 여행을 기록한 동방견문록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그리고 불후의 명곡 사계를 작곡한 안토니오 비발디라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의 사계 음악을 들으며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듭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긴 해도 계절을 따라 변하는 음률은 차분하게 일의 집중률을 높여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베니스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들의 활동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의 가치를 높여주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그것의 채취를 직접 느껴보고 영감을 얻고 싶은 곳 중에 하나로 꼽고 있죠. 이에 우리 팀은 베니스 본토 부두에서 배를 이용하여 베니스 구도심인 섬으로 들어갑니다. 맑은 하늘 아래 출렁이는 선상에서야 비로소 베니스가 자연적인 섬과 인공섬을 합하여 150개가 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는 무려 450여 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섬들은 제각각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 이곳을 잠시 스쳐갈 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량 없음을 실감할 뿐이죠. 배에서 내려보니 본토와 불과 4km 정도 떨어진 섬을 연결하는 많은 선착장이 있음을 봅니다. 이외에도 이름도 정겨운 산타루치아 트램역,
그리고 3.85km의 리베르타 자유의 다리 등을 통해 1년에 대략 1,500만 명이나 베니스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이 작은 섬에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니 베니스 광역 인구 약 26만 명 중 구도시민 섬에 거주하는 약 5만 명의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기는 해도 넘치는 관광객들도 받는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으로 들어오며 본 관광객은 이미 넘쳤다 라고 크게 써놓은 글은 이제 그만 오라는 소위 오버 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의 상징처럼 느껴졌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관광세를 받는 등의 대책이었지만 완전히 섬이 침수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는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는 지역에 비하면 행복에 겨운 일이겠지요. 베니스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산마르코 광장으로 향합니다. 지나가면서 만나는 건물, 다리, 동상 등의 조각작품 등등은 모두 저마다 오랜 스토리를 간직한 모습에 발을 멈춥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니 산마르코 광장이 가까워진 듯 합니다. 그런데 산마르코 대성당 근처 물건을 파는 판매대 모양의 침상이 여기저기 길게 놓여 있어 뭔가 했더니 1년이면 몇 번씩 시내가 물이 잠길 때마다 쓰는 임시 고가다리라는 얘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얘기가 나오면 베니스의 침수 현상은 자주 미디어에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물이 못 들어오게 문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2023년 베니스를 멸종위기에 처한 목록에 넣으려고 심의했으나 베니스의 침수 방지 노력과 관광객에 대한 입장세를 부과하는 등 기후변화와 과잉 관광에서 오는 해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감안하여 일단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긴 합니다만,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직사각형의 넓은 산마르코 광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베니스를 방문한 한국인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호주, 캐나다에 이어 8번째를 기록하여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음을 봅니다. 아무튼 광장의 중심 건물인 산마르코 대성당을 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오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기왕에 성당 내부도 보려고 했으나 입장을 위한 사전 예약을 했거나 꾸불꾸불 길게 늘어선 대열 뒤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아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베니스 총독 궁전인 두칼레 궁전 역시 내부를 구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으로만 감상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태어나 활동한 안토니아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하는 모습도 언제가 될지 몰라도 뒤로 미루어야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발길을 돌립니다. 이렇게 주마간산 격이나마 베니스를 일부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며 베니스의 또 하나의 상징인 곤돌라를 타기 위해 골목길을 돌아갑니다. 곤돌라를 타려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곤돌라에 오릅니다. 얼룩말 무늬를 입은 젊은 뱃사공은 천천히 출렁이는 수로를 따라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150여 개의 크고 작은 운하가 거미줄 마냥 얽혀 사람과 물건을 소통시켜 줍니다. 노를 젓는 곤돌라, 모타보드, 수차 등을 각각 탄 사람들은 서로 교행할 때 미소 지으며 반가움을 표합니다.
사실 뱃머리와 꼬리 부분이 휘어올라간 이색적인 곤돌라와 베니스의 심볼로 이국적인 낭만을 선물하는 곤돌라 사공의 굳은 손마디는 다름 아닌 그의 경력이라고도 합니다. 험준한 네팔 산악지대의 포터를 히말라야의 척추라고 하듯 곤돌라 사공 역시 베니스의 귀한 존재입니다. Please don't let down people, cousin. Don't let down people. No, so.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베니스의 크고 작은 운하를 지나며 베니스의 오랜 역사의 숨결을 듣는 듯 했지요. 이제 곤돌라에서 내려 언제 다시 볼지 모를 베니스의 추억을 간직하고자 방문 기념으로 마그넷 자석 기념품 2개를 사듭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베니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고 한동안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